2025년 실비보험료가 또 인상됩니다. 이제는 뭐 1, 2, 3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4세대 전환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사실 실비보험료는 매년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중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오르는 거라 아마 부담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며칠 전 뭐 친한 선배로부터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물을 때 요즘 실비보험료 갱신 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연락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장모님 실비보험료가 27만 원까지 올랐는데 해약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이제 전화 주신 겁니다. 뭐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잘 안 다니신다 그러니까 고민될 만하죠. 아마 장모님이 만약에 매달 이제 병원을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계속 혜택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아마 27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크게 고민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아무래도 이제 시골 계시고 병원에 잘 안 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보험료 27만 원 내는 게 아마 상당히 부담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드리는 말씀은 간단해요. 뭐 해약보다는 아직은 이제 유지하실 수 있을 때는 4세대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좀 낮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뭐 1세대나 2세대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4세대로 전환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이유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비급여 진료 비급여 진료가 이제 특약으로 분리되면서 4세대에서는 1년에 받을 수 있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돼 버렸죠. 그렇게 이제 보장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만큼 보험료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그냥 낮춰주는 게 아니고 혜택을 줄이고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준다. 이건데 이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에는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또 아주 많이 받으시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은 전혀 안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태까지 이제 비급여 진료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별로 고민하실 거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아주 소수의 분들이 비급여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계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보험료 지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실비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받지 않는 분들은 그 보험료를 같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부담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4세대로 전환해갖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도 실비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계속 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25년에 다시 한번 오른다니까 아마 고민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이게 지금 뭐 그나마 이제 매년 갱신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인상된 보험료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오른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예전에 가입했던 1세대 같은 경우에 3년 아니면 5년 주기로 이제 지금 갱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치, 5년치를 한꺼번에 누적시켰다가 보험료도 반영하니까 그게 이제 한 번에 몇만 원, 뭐 많게는 몇십만 원씩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연세도 많으시고 보험료도 가뜩이나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보험료도 높은데 여기에 인상률까지 반영되니까 거의 삼중고가 이제 보험료도 반영이 되는 거죠. 2025년도 의료실손보험의 이제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7.5% 수준입니다. 근데 요거는 평균이고 개별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다르게 적용될 텐데 최근 3년간 실손 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은 8.2%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8.2%씩은 올랐다. 그런데 올해는 7.5%다. 아, 이미 거의 뭐 매년 8.2%씩 이제 오른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뭐 얼마 걸립니까? 이 두 배로 오르는데 한 7년이면 거의 이제 한 뭐 아무튼 금방 9년이면 보험료가 딱 두 배로 이제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1세대는 평균 2%가 이제 올라가고 2세대는 평균 6%,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대의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미 1세대, 2세대는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죠. 3세대나 4세대는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이제 좀 보험료가 낮았는데 지금 이제 3, 4세대 위주로 요번에 대폭 오르게 됩니다.
4세대 같은 경우에는 40대 남성 월 평균 보험료가 2024년 기준 12,795원에서 2025년 14,573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요런 이제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13%가 오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13%가 그렇게 체감적으로 높은 보험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마 1세대, 2세대 뭐 요렇게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기존에 올랐던 보험료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뭐 몇 프로가 오른다 그러면 요 인상률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가입 상품의 갱신 주기, 종류, 연령, 성별, 그리고 이제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서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면은 뭐 1월 1일부터 당장 이제 내가 내는 보험료가 바뀌는 게 아니고 보험료가 각자 가입한 갱신 시기가 가입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갱신될 때 그때 이제 보험료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 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 요때 이제 보험료 인상이 반영되게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가 3년에서 5년, 2세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그리고 3, 4세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년으로 이제 표준화됐죠. 실비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은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이제 주 원인입니다. 비급여는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항목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거는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상당 부분을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그 본인 부담금 중에 일부만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크지 않은데 이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전혀 부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보험회사 부담이 상당히 큰 항목들이죠. 2023년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에 지출한 보험금은 8조 원으로 전체 지급된 보험금 14조 813억 원에 약 56.9%가 비급여 의료에 지급한 보험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가 뭐 사실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하죠.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고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유 참 이익 관계가 굉장히 뭐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로 인한 가장 큰 이익은 환자가 아니고 병원이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보험료 2, 3만 원 내는 가입자가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드는 도수 치료를 뭐 한 달에 몇 차례만 받아도 보험사는 엄청난 적자인데 이런 가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아마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그 보험 타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타먹는다는 그 의미의 보험료가 결국에는 전체 가입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오르는데 청구가 많아져서 전체 보험료까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청구 보험료까지 많아져서 위험률까지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동의 부담은 커지는 거죠. 이 일부가 이제 아주 많은 혜택을 보고 전체 비용을 조금씩 늘리는 이런 구조가 지금 실비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퇴 이후 매달 수십만 원의 실비보험은 부담이 큰데 갱신 때마다 보험료까지 오른다면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실비보험은 아이러니한 게 은퇴 전 그러니까 한참 수익이 있을 때는 사실 위험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보험료를 또 낼만 합니다. 근데 정작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료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은 소득도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1, 2,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비급여 진료나 이런 것들의 횟수 제한을 이제 뭐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1, 2, 3세대에서는 1, 2세대 뭐 요 때는 그 횟수 제한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걸 또 집중적으로 받는 분들이 그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은 그 보험을 어떻게든 유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4세대 실비보험으로 이제 옮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안 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따로 모여서 4세대에 가입하고 계시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지출이 적어서 보험료 인상이 좀 그나마 적은 편이죠.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고. 혜택은 좀 줄겠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비급여 진료 관련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더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특약으로 별도로 가입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냥 나는 도수치료나 뭐 이런 비급여 진료 크게 받을 일 없어, 난 아예 이걸 가입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보험료는 더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급여 관련 진료 해가지고 여기에만 나가고 있는 지금 보험금이 전체 보험금 지출 보험금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또한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 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서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보험료가 2배, 3배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그걸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4세대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할인됩니다. 그리고 그 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어, 할증 대상자의 할증 재원을 가지고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할인해 준다 뭐 이렇게 결정되진 않는데, 할증되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인율은 많아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된다는 겁니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이며, 할증률은 100%에서 최대 300%. 그러니까 만약에 실비보험을 2만 원 내고 있었다. 그러면 100%면 4만 원. 300%면 8만 원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받으시는 분들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안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이제 보험금을 받으면 할증도 안 되고 할인도 안 되고 그냥 이제 보험료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로 지출되는 보험금은 이 할인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 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 할증 등급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뭐 만약에 이제 한 해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가지고 보험료가 뭐 만약에 4배까지 올랐다. 그래서 한 달에 8만 원씩 내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이제 그 치료를 받지 않아서 할인 그 할증이 그러면은 다시 없어지고 할인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4세대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전혀 받지 않았을 경우 할인되는 등급이고, 2등급은 100만 원 미만 보험금을 받은 경우, 요때는 이제 할증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 그리고 3등급부터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까지 받았으면은 100% 할증, 그리고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으신 분은 200% 할증,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은 300% 할증을 이제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받으시는 분이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전체 가입자의 1.3% 정도 된다니까 아마 대다수는 할인을 받으시고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시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적용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 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고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급여 그러니까 여기 이 실비보험에서 급여 부분 주계약으로 이제 가입했던 부분은 보험금을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가입된 비급여 부분은 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은 할증을 받으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다시 다음에 그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은 할인 적용을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된다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음 일단은 요거는 아주 특정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비급여 진료를 이용하시는 요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병폐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다수의 보험자가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피해를 보는 요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방지 장치가 4세대 실손보험에는 되어 있다. 요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그리고 보험료 할인 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그리고 할인 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보고 뭐 필요하면 어차피 이제 받아야겠지만은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가면서 이제 할증을 좀 피하는 방향에서 유지해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4세대로 전환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어차피 이제 비싸지게 됩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점점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확률상 아무래도 약 먹고 뭐 병원 갈 다닐 확률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언제고 실비보험은 중단해야 할 겁니다. 이건 뭐 평생 유지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사실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아요. 만약에 매달 30만 원 실비보험만 30만 원을 낸다. 그러면은 1년에 360만 원을 지금 보험료로 이제 내는데 실비보험은 뭐 적립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멸 한 달 내고 한 달 보장받는 이런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의 병원비를 쓰는 거하고 그냥 똑같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한 달에 300만 원, 60만 원 이상의 뭐 병원비를 쓸 일이 있냐 없냐 이거 판단하기 쉽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지금까지 이제 뭐 치료받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병원 다니는 성향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36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보험료도 내지 않고 만약에 뭐 적금을 들거나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한 3, 4년 지나갖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병원비로 쓰는 거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보험은 당장 내는 비용만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조금만 이용하면 아마 결정 내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암이나 이런 중증 환자에 대해서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서 어,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5%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단이 부담하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비급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대부분 이제 해결 가능하고 암보험도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상당 부분은 이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가까운 지인이 위암 수술을 받는데 위암 수술 위절제 수술을 받고 9일 동안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이러는 총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거는 검사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아마 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위암 걸리면 당장 죽을 병이고 막 큰 돈 들어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서 산정특례 등록을 하고 막 이러면은 일부 비급여 진료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진짜 내가 너무 이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정말 어거지로 이제 유지하고 계실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을 믿어라. 요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